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3년.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다. 근로자 초임이 300대졸, 정규직 기준으로 평균 연봉 5천만 원 좀 넘는다. 이게 기사로 나와요. 이게 전수조사한 거냐? 아니다. 전수조사 결과 아니다. 표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한 거다. 다 이렇게 예측한다. 그 과정을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하고, 통계적인 추론은 지금 다시 얘기해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그 과정을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가 추정, 하나가 가설 검정. 이렇게 됩니다. 추정부터 배울게요. 추정은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점 추정, 다음에 구간 추정. 두 가지 있습니다. 포인트, 점 추정이 있고요. 인터벌,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 포인트니까 점 추정은요, 하나의 모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구간 추정은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모수가 평균이라면 평균이 하한선에서 상한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범위, 그게 모수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추정할 때 도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추정 통계량이라고 이 표현을 안 했어요. 통계량이나 추정량이나 같은 건데, 추정량이라고 추정할 때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추정량 이렇게 합니다.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메트릭 같은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통계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띄어서 추정 쪽에서는 그냥 에스티메이터, 추정량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알고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 값이죠, 값치, 추정치를 얘기합니다. 점추정부터 해요. 점추정. 좋은 추정량이 당연히 좋겠죠. 추정할 때 도구가 좋아야지 정확하게 추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좋은 추정량은 뭐냐? 불편성이 없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불편성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불편성이, 여기 불편하다의 불편이 아니에요. 바이어스 치우친 거,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걸 얘기해요. 그걸 편이라고 하거든요. 편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바이어스 되지 않은 거, 언바이어스한 상태. 그걸 불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불편성을 돼야 되고, 불편성이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의 불편이 아니고요. 언바이어스 돼야 되고, 그런 추정량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효율성,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면 좋고, 분산이라는 건 너무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것보다는 분산이 작은 게 아무래도 좋다. 그다음에 일치성, 표본이 실제로 작게 소표본에서 또 맞는데 쭉 표본을 증가해서 봤더니 추정량이 모수에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얘기를 기준을 세워서 추정량에 잣된 거고, 그렇게 만든 게 지금 나올 애들이에요. 지금 다 표본 평균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어 구했던 지금 표본을 가지고 평균 구하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다. 네. 그런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내가 점 추정이나 표본 저희 구간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점 추정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뭐 좋은 게 뭐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좋은 거. 아, 표본 평균. 네, 표본 평균이 좋더라.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이런 성질 가져서 좋은 추정량이야. 이미 그렇게 밝혀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 대신 표본 평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됐죠. 지금 우리가 통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자세한 얘기 뭐 다 다뤘어요. 일단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표본 평균이다. 왜 센터 중심 알고 싶은 거. 중심에 우리 되게 많았잖아요. 중위 값도 있고 그다음에 쉐빙 값도 있고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많잖아요. 통계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통계량 중에 좋은 통계량, 좋은 추정량이 뭐냐? 표본 평균이다. 평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대상에 이런 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택을 잘 하고 그 결과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60만 원이 결국 모집단 평균일 거야. 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야. 같은 애야. 이제 표본 평균만 하면 모 평균이야.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 알겠지? 어, 그래서 한 점으로 딱 떨어집니다. 점수죠. 평균이니까 몇 점? 이렇게 딱 떨어져요. 얘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얘가 그 계산해낸 거 표본을 딱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버려. 그러니까 아까 5명 뽑는다 그랬잖아요. 성적. 어, 40명 반에서 5명만 랜덤하게 뽑아서 학생 5명만 뽑아서 5명한테 성적을 다 물어봐.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평균이 나오지. 그게 표본 평균이야. 근데 그 표본 평균은 가지고 뭐 40명을 다 그냥 추정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점수정이야. 그죠? 근데 그 점수정은 뭐 심플하게 딱 나왔는데 간단하고 나왔는데 단점이 뭐야? 이게 뽑은 게 이 점수가 정말 정확한지를 점수가 정말 이게 정확한가 이거를 줄 수가 없는 정보를 줄 수가 없어. 단 5명 거의 평균만 구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냐? 너 믿을만 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계학에서는 랜덤하게 그다음에 균등하게 뽑으면은 어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뽑으면 이제 뽑는 걸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생기면은요.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정확한가를 주지를 못해요. 점수정. 예. 그래서 계속 뽑을 때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5명을 추려서 또 조사를 해서 딱 봐. 그러면 첫 번째 표본에서 뽑은 평균하고 두 번째 표본에서 뽑은 평균하고 달라요. 어, 뭐야. 그러면 얘로 모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네. 또 다르네. 다시, 또 5명 뽑아. 그래가지고 또 평균을 내. 표본 평균이야. 또 달라. 세 개가 또 달라.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뭐가 정확한 거야, 도대체? 모른단 말이지, 점수정은. 그때 잘 뽑으면 되는 거야. 음, 그 얘기가 지금 요 슬라이드에 지금 얼마나 모평균과 가까운가.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어, 그래서 나온 게 구간 추정. 구간 추정에서는 그래서 모집단 평균, 모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한 포인트로 주는 게 아니라 아마 L보다는 크거나 작고 U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L을 로우 바인드 하한가, 그다음에 U를 어퍼 바인드 상한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일정 간격으로 추정하는 거. 이게 구간 추정.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구간 추정과 실내 구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대하는 범위, 뮤가 모수가 포함될 거라고 기대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뮤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추정하는 거. 그게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한 구간에 대한 신뢰성의 크기를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그 신뢰성의 표기를 이제 얘는 1-알파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뭐 나오죠. 갤럽에서 뭐 막 나오는 95% 신뢰 구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99% 신뢰 구간에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성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nfidence leve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 95%뭐 신뢰 구간 뭐 이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파 크기를 0.05로 준 거, 이게 신뢰 수준 95%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 9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505 알파 값이 0.05인 경우,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죠. 여기서는 네, 크기니까 면적. 그래서 맨 오른쪽 분포에서 오른쪽 0.05% 5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아까 알파 요 얘기죠. 요거 먼저 알파 0.05라고 하는 신뢰 구간, 0.05라면 신뢰 수준은 95% 되는데 이때 신뢰 수준 95%에 초점을 두고 표시한 것이고 알파에 초점을 두고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표시한 거를 한번 보니까 신뢰 수준 95%에 대한 면적, 그리고 알파 이퀄 0.05의 위치와 면적, 이렇게 지금 비교 있는데, 알파가 0.05가 오른쪽에 알파의 반, 0.05의 반,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또 반, 하면은 각각 0.025 정도의 요 면적, 여기가 면적, 이렇게 되네요. 음. 여기가 되고, 그때의 포인트가 기억할 게 여기 한 1.96 정도 이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가 전체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네요. 음,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고요. 뭐 T분포일 때도 마찬가지. T분포일 때 T분포라고 T분포와 알파 T분포일 때도 오른쪽에 2분의 알파, 그다음에 2분의 알파씩 뺐을 때 T분포일 때 그때 T에 해당되는 부분 마이너스 T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가 된다. 네? 그래서 양쪽 왼쪽 오른쪽의 꼬리 부분의 면적 이게 0.0 0.05에 해당되는 거다. 반쪽씩 나는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95% 신뢰 구간 많이 쓰니까요. 알파가 0.05고 양옆에 2분의 1씩 한 거. 일단 그때의 확률입니다. 자, 다시 식 P 이것을 오차의 크기인 알파를 이용해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로 나타낸 것으로 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요거를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알파 크기가 0.05라면 신뢰 수준은 95%가 되는 것이다. 됐고요. 이거나 네. 여기 오차의 크기 알파를 이용한 신뢰 수준은 어떤 의미인가?
네. 어떤 의미일까? 알파를 이용한 신뢰 수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읽어보세요. 두, 두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 평균 키를 추정할 때 100% 자신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 키는 1m 이상 2m 이하가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했다면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네요. 100%라고 하는 게 자신감이죠, 여기는. 자신감, confidence죠. confidence 레벨이죠. 100%. 야, 100%. 아마 맞죠? 이거 맞나? 2m 이상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근데 뭐 누군 더 100% 컨피던스하게 야, 평균 키니까 평균 키니까 가능하겠네. 평균 키니까 1m에서 2m 이하일 거야. 100% 자신감. 아, 이게 의미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너무 넓다 이거지. 오차 없어. 거의 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신뢰 수준을 높게 한다는 거, 100% 이렇게 높게 한다는 건 당연히 신뢰 구간의 폭이 넓어지는 건 맞죠? 신뢰 구간이 폭이 넓어져야 되고, 신뢰 구간의 폭을 넓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히 100%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너 자신감이 만땅이구나, 지금. 왜? 100%니까. 그거 다 맞추려면 엄청 넓게 잡으면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가. 최대한으로 줄여서 의미 있는 정도의 구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알파가 오차가 있는데 그걸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이를 감수하더라도 의미 있는 신뢰 구간을 추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점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 역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표본 평균에서 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걸 추정하게 되는 거고요. 표본 평균 X바가 달라진다는 것, 당연히 달라져요. 예, 달라진다는 것은 동일한 크기 신뢰 수준을 사용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제 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에 대한 얘기가 쭉 읽어보고요. 이 밑에서 뭐 얘기를 잘 표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의 수준, 믿음의 정도가 95%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95% 된다. 예, 그래서 모집단 평균 뮤가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신뢰성의 수준 정도가 우리 지금 수준 정도가 95%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보면 여기가 뮤인데 근데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음, 처음 샘플에서의 평균은 얘가 이쯤 왔어요. 두 번째는 그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99, 100번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 표현이 좀 이, 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여기 세 번째 거 요거하고 100번째 거 요 부분이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신뢰 구간을 딱 얘기했는데 그 구간보다 벗어난 케이스인 거예요. 그 부분. 예.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처럼 100개, 추정한 100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각각 구간 중에서 한 95개, 100개 중에 95개, 즉 95%가 모집단 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정도가 95%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95%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예.